전주시가 수천억 원을 들여 상수도관을 교체하면서 기존 노후관을 그대로 땅속에 방치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방침을 바꿔 노후관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10만 대 증산을 위한 2조 원 투자와 신규 채용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생산 대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단속을 하고 이동식 단속도 강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시가 1,000억 원 이상을 들여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관을 매설한 뒤 당연히 철거해야 할 기존 관을 땅속에 그대로 두고 공사를 끝내려 했습니다. 시공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에 상수도관이 터지는 바람에 물난리가 난 뒤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로 상수도관을 매설했던 곳인데 기존 노후된 상수도관에 물이 흐르다 파열된 것입니다. 양쪽으로 써 지금 저쪽에 달라붙은 관들이 많이 있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 지금. 수로관이 교체되면 사용되지 않는 이런 노후관은 원칙적으로 철거돼야 합니다. 지하에 노후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나중에 다른 시설을 매설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하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대가 오는데 그 공간을 다른 어떤 사업으로 이용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600억 원을 들여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는 전주시. 이달 말 공사가 완료돼야 하는데 아직 철거되지 않은 노후관은 무려 44km. 무슨 연유인지 전주시는 이런 노후관 대부분을 땅속에 버려둔 채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도관은 관 안쪽을 콘크리트로 채우고 땅속에 그대로 두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철거보다 공사 비용이 덜 들어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맡은 시공업체에게 사실상 혜택을 준 셈입니다. 교통 불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 차원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다시 방침을 바꾸어 노후관을 내년 6월까지 전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만 대략 30억 원. 하지만 동절기에 그것도 전주시 내 10군데에서 터파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시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미지수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이렇게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보이는 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는 수돗물을 막겠다는 유수율 재고 사업. 정작 혈세만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정보원 등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례가 많았으나 법적 처분이 미약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1년 가까이 지연됐던 실시 설계가 다음 주 착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사업비는 당초보다 2천억 원 늘어난 1조 9천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총 길이 55km로 오는 2020년 완공될 계획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편의시설이 편중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은행과 병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은 모두 230여 개로 지난해 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편의시설이 전기안전공사 인근 상업지구에만 집중돼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 주변 주민들은 원정 소비를 하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초 10만 대 증산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조 원 투자와 1,000명 신규 채용은 오리무중에 빠졌고 연교소만 경기도로 뺏긴 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 생산 라인의 활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국내외 주문이 감소하면서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69,500대를 훨씬 밑도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6에서 7%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몇 대 정도를? 올해는 약 6만 4천 대 내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주 공장에서 10만 대를 생산하고 1,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지 반년이 흐른 지금 달라진 것은 전주 연구소가 경기도 화성으로 통폐합됐다는 사실입니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지난 6월 전주에 있던 연구소를 경기도로 이전했습니다. 남은 공간은 상용차 홍보관으로 만들어 국내외 바이어나 해외 공장 직원 견학 코스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발길은 뜸합니다. 유스팀이라고 해서 초중고 대학생들이 주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방문객 중에 약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작년부터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내부적으로는 생산량 조정에 들어갔지만 외부적으로는 장밋빛 계획을 내놓고 연구소만 통폐합한 것입니다. 생산량이 8만 5천 대 이상으로 늘지 않는 한 신규 채용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만 5천 대를 달성하고 나서 새로운 생산 설비 증설하고 단계적으로 1,000명까지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기 때면 언제나 들고 나오는 10만 대 생산 계획. 현대차 그룹이 원하는 주야 2교대를 성사시키고 연구소도 없애는 요술방망이와 다름없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가 6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9,000여 대의 승강기 중 정기검사를 불합격한 52대와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131대 등 총 670대가 불법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운행정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승강기의 운영자는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 예산 중 동부권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재원 확보가 두드러졌습니다. 총 사업비 595억 원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정부의 지방비 부담 원칙에 예산 반영이 어려웠지만 50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기본조사 용역이 진행됩니다. 또 태권도원 활성화 60억 원을 비롯해 지리산 산악철도 10억 원, 무주 산골영화제 2억 원, 유용균주 산업기반 구축 18억 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전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도내 사육 중인 우량함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 우수한 유전 능력을 가진 우량함소 3만 2천 두를 도내에서 선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우 개량은 시수소를 중심으로 개량이 이뤄졌지만 암소 개량을 통해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요즘 야당을 보면서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는 말을 가장 실감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만드는 지금의 새정년 인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너져가는 야당을 일으켜 세울 영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은 야당에겐 몹시 기울어진 운동장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쳐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기 그지없고 종편과 보수 언론은 매일처럼 정부 여당을 편들다 보니 야당은 질 수 없는 선거에서도 번번이 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라면 제 목소리라도 제대로 낼 수 있는 결기라도 보이든지 아니면 단식을 하든지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관철해야 할 터인데 그런 야당의 선명성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모두들 공천권을 둘러싼 집안 싸움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국회 의석수가 무려 120, 30석을 넘는 거대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정치나 경제 개혁은 고사하고 정부의 실정조차도 꾸짖지 못하는 무능 불통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선명성도 없고 투쟁도 하지 않는 정당에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에 맞섰던 DJ나 YS가 의석이 많아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니면 정치 생명을 걸고 줄기찬 민주화 투쟁을 벌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라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정년은 몸집은 훨씬 커졌지만 선명성도 없고 투쟁력도 없다 보니 그 알량한 민주주의조차 지켜내지 못한 채 지금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내년 총선도 해보나마나한 선거가 될 것이고 차라리 해체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울 새로운 영웅을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초가 지붕을 새로 바꾸는 이영 잇기는 이제 옛 추억이 됐는데요. 흔치 않은 이영 잇기가 충북의 한 민속마을에서 펼쳐졌습니다. 청주 MBC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가 지붕의 해묵은 볏짚을 모두 걷어내고 올가을 탈곡을 마친 새 볏짚을 촘촘하게 얹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마름을 덮은 뒤 이영이 날리지 않게 새끼줄로 단단히 고정하면 초가집의 겨울채비가 모두 끝납니다. 나들이 객들에게 이영잇기는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봤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힘드시겠다는. 충북농업기술원내 민속마을에서는 초가와 정자 8채의 이영잇기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잦은 가을비에 작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젖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이게 이제 집이 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죠. 뭐.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 대부분 60살 이상이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 이영잇기를 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는 전통 방식의 이영잇기와 함께 겨울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군산시의 기업 투자 보조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입주 기업이나 수도권 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 보조금이 올해 75억 원이 지급돼 지난해 350억 원에 비해 5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에는 도레이 등 대기업 유치에 따른 대규모 투자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9개의 기업 유치에 그쳐 지급 규모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사고가 많은 동절기를 맞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 해양안전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동절기에 발생한 해양 사고는 모두 94건으로 전체 해양 사고의 2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충돌과 침수, 화재 등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5대 해양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해경은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고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민들의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진안 지역 주민들이 자율관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완주군은 2015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시군 지역 소식 고차원 기자입니다. 2002년부터 담수가 시작된 용담호는 2005년 전라북도와 진안군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협의회가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 개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율관리 10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환경 전문가 그리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용담호 수질보전 자율관리 토론회가 열려 효과적인 관리 사례와 환경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에서는 용담호 수질 1급수를 위해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 추진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제10회 자원봉사자의 날 전국대회에서 2015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완주군은 자원봉사센터의 협력체계 구축과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의 자원봉사자 활동률은 5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군 심원면 하전갯벌 정보화 마을과
부산광역시 4개 정부와 마을이 자매결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하전갯벌 정부와 마을은 바지락 등 특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늘리는 등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청 광장문수대에 대형 성탄트리가 세워졌습니다. 무주군청 광장의 성탄트리는 지난 99년부터 매년 설치돼 무주 읍내의 명물이 되고 있는데 이 트리는 내년 1월 말까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순창군의 친환경 농업 면적이 도내에서 가장 넓고 올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1,13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70여 헥타르가 늘어나 도내 최대의 인증 면적이며 14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19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친환경 농업소득 보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태권도원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로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예산 막바지 조율 과정에서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예산 30억 원, 무주 설천간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 구간 개선 예산 48억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이로써 2017 세계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보여 대회 성공과 태권도원의 발전에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3D 프린팅 산업 구축 사업이 시동을 겁니다. 전주시는 국비로 3D 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 구축비 3억 5천만 원과 탄소 융복합 소재 장비 기술 개발비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부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전주 효자동에 시제품 제작실과 기업 지원실을 갖춘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탄소 융합 특화 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주식회사 진보와 에이스터브 등 도내 19개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 기업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코트라 등 23개 수출 지원기관 지원사업 가점 여부와 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과 무역보험 등에 대한 우대도 제공해 대기업 위주의 도내 수출 산업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 도내 교장 공모제 학교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빙형과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눠 63개 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내년에 11곳이 종료되고 10곳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금평초와 김제초를 포함한 9개 학교가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올해 정시 모집에서 도내 4년제 대학들이 5,400명가량을 선발합니다. 대학별 모집 인원은 전북대가 2,031명으로 가장 많고 원광대 805명, 군산대 718명, 전주대 613명 등 5,392명이며 정원 감축과 수시 모집 확대에 따라 모집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1일까지, 나구는 12일부터 19일, 다구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전형 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커진 만큼 1월 31일까지 취약 시간대인 심야와 더불어 주간에도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연말을 맞아 하루 평균 23건이 넘는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음주운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장소를 이동해가며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 원인인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과 식품 위생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생존하고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1g에 약 1억 개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노로바이러스는 잠복 24시간 내지 48시간 이후에 감염자에게 구토나 설사, 탈수 증세를 일으킨다며 평소 손 씻기와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군산 지역의 모범 음식점 6곳이 신규 지정돼 모두 62곳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시설 개선 자금을 우선 융자하기로 했으며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홍보 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 등을 소개하고 녹색 음식 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이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엽니다. 전주 시립합창단과 뮤직시어터 슈바빙이 함께하는 기획공연 사랑의 묘약이 오는 11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군산 메세나협회는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7080 송년음악회를 갖습니다. 2015 정읍미술전 전시회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말을 주제로 한 소자해 개인전이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늘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대입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북여성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10일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열립니다. 세계 희귀곤충 전시체험전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제7회 부안 설숭어 축제가 오는 11일부터 4일간 부안 상설시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10도, 전주 9도 등 8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